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심화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렌즈 심화 13주차 2차 시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결국은 저시력인 사람 또 노안이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컨택렌즈를 처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의 조금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노안이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컨택트 렌즈를 처방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학습해 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노안용 컨택트 렌즈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화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안용 컨택트 렌즈의 두 가지 종류인 이중 초점 컨택트 렌즈와 다초점 컨택트 렌즈에 대해서 각각의 분류법 또 각각의 장단점 또는 특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중 초점 및 다초점 컨택트 렌즈의 기본적인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임상에 나아갔을 때 노안이 온 사람들에게 이중 초점 컨택트 렌즈나 다초점 컨택트 렌즈를 적절하게 처방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중초점 컨택트 렌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중초점 컨택트 렌즈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 앞전에 5장, 6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예전에 학습했던 내용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를 거니까요. 자, 첫 번째 구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조에 따라서는 중앙 집중형 또 두 번째 세그먼트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형부가 중앙에 위치하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가 근형부고요. 가장자리가 원형부겠죠. 이러한 형태를 중앙 부분에 집중되어서 근형부와 원형부가 처방되었다라고 해서 중앙 집중형 이중초점 컨택트 렌즈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아랫부분에는 근용 부분 그 가입도가 처방되어 있고요. 윗부분에 원형의 굴절력이 처방되어 있는 형태를 세그먼트형 이중초점 컨택트 렌즈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이 아래쪽에 보여지는 세그먼트형 이중초점 컨택트 렌즈는 안경에서 여러분들이 조제가공 시간에 학습했던 그런 이중초점 컨택트 렌즈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될 거고요. 이중초점 안경 렌즈의 전형적인 형태가 될 거고요. 이 이중초점 안경 렌즈의 형태를 그대로 축소시켜서 컨택트 렌즈를 디자인한 하나의 형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에 따른 형태가 아니라 기능에 따른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컨택트 렌즈가 있고요. 교대보기형 이중초점 컨택트 렌즈가 있습니다. 이 분류는요, 기능에 따른 분류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보게 되면 동시보기형 같은 경우는 두 눈을 뜨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근형부와 원형부의 굴절력에 의해서 이미지가 둘 다 망막에 형성되고요. 또한 망막의 앞과 뒤는 달라질 거예요. 어찌됐든 눈 안에 형성되고요. 또한 근거리를 볼 때도 원거리 굴절력 부분으로 통과한 컨택트 렌즈를 통과한 이미지가 눈 안에 결상되고요. 또 근형부를 통해서 입사한 빛도 눈 안에 입사하겠지만 그 위치가 상반되겠죠.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중앙 부분에 근형 니어 부분, 그러니까 근형 부분에 가입도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 주변 부분에 원흉의 굴절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컨택트 렌즈를 눈에 착용하게 되면요. 일단 원거리를 주시한 상태를 가정하자고 하면요. 중앙 부분으로 들어온 이미지는 정확하게 망막에 미안해요. 잘못 얘기했네요. 다시. 자, 원거리를 주시할 때는 컨택트 렌즈의 중앙 부분을 통해서 입사한 빛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입도가 처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망막의 앞쪽에 결상될 거고요. 컨택트 렌즈의 주변 부분으로 입사한 빛은 망막에 정확하게 입사되게 됩니다. 따라서 원거리를 볼 때 근용부를 통해서 입사한 빛은요. 여기부터 다시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내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근용부를 통해서 입사한 빛은 망막에 결상된 것이 아니라 망막의 앞쪽에 결상되기 때문에 머리에서는 흐린 이미지로 인식되게 됩니다. 또 주변 부분의 원형 부분을 통해서 입사한 빛은
정확하게 망막에 결상되기 때문에 선명하게 머리에서 인식될 거고요. 따라서 두 가지의 이미지 중에서 흐린 이미지는 머릿속에서 억제를 시키고 선명하게 결상된 이미지만을 선택해서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근거리를 주시할 때는 근용부를 통해서 입사한 빛은 정확하게 망막에 결상될 거고요. 주변 부분인 원형부를 통해서 입사한 빛은 망막의 뒤쪽의 원시성 형태로 결상되기 때문에 결국 원형부를 통해서 입사한 빛은 흐리게 이미지가 보여지겠죠. 따라서 머릿속에서 근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선명한 이미지는 머릿속에서 인식하고요. 주변 부분의 렌즈를 통해서 입사한 원거리 굴절력을 통해서 입사한 빛은 이미지는요. 흐리게 결상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억제시켜서 근거리를 통해서 본 이미지만 선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컨택 렌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 100이라는 빛이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컨택 렌즈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개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가까운 데를 볼 때는 이 중에서 중앙 부분으로 통해서 들어온 50개의 빛만을 이용해서 근거리를 선명하게 보게 되고요. 또 반대로 원거리를 볼 때는 이 주변 부분을 통해서 들어온 50개의 빛만을 이용해서 어떤 대상 물체를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중초점 컨택 렌즈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전반적인 이미지의 대비감도가 떨어지게 돼서 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뭔가 좀 답답한 이런 느낌? 대비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마치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개가 낀 날 이렇게 뭐 어떤 물체들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대비감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개가 끼지 않은 날은 저 멀리 있는 산이라거나 어떤 물체들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죠. 근데 안개가 낀 날은 저 물체가 보이긴 하는데 좀 뭔가 흐리멍텅하고 뭐 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그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컨택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어떤 대비감도의 감소에 의해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력은 뭐 보이기는 하지만 근거리도 잘 보이고 원거리도 잘 보이지만 그 잘 보이는 정도가 아무래도 좀 뭐랄까 이런 이중초점 컨택 렌즈를 끼지 않았을 때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대보기형 컨택 렌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먼 거리를 볼 때는 먼 거리로 보는 이 광학부를 통해서만 주시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볼 때 아주 선명하고요. 또 근거리를 볼 때는 이 근용부를 통해서 시선이 통과하도록 보기 때문에 근거리가 선명할 겁니다. 대신 이러한 그 컨택 렌즈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 컨택 렌즈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용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주시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근거리 시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원용과 근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의 폭이 좀 좁아진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아주 자세히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시보기형 컨택트 렌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자, 오른쪽에 여기 보게 되면요.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컨택 렌즈인데요. 자, 가운데 부분이 디스턴스, 원형 굴절력이 들어가 있고 주변 부분이 근용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이중초점 컨택 렌즈가 있을 거고요. 또는 중앙 부분은 근용 굴절력이 들어가 있고요. 주변 부분에 원형 굴절력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이중초점 컨택 렌즈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동시보기형 컨택 렌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서두에서도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근거리 부분으로 들어오는 이미지와 원거리로 들어오는 이미지 중에서 더 선명한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 그런 이미지들은 억제시켜서 멀리와 가까이를 동시에 잘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컨택 렌즈이긴 하지만 노안용 컨택트 렌즈이긴 하지만 두 개의 광학부의 중앙이 정확하게 동공 중심에 위치했을 때만 이러한 광학적인 효과가 나타나고요. 만약에 동공 중심은 여기 있는데 여기가 동공 중심인데요. 그러면 컨택 렌즈가 이렇게 착용시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플랫하게 처방돼서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는 형태라면 이 지금 광학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동공 중심은 여기 있는데 원형부 광학 중심점이 여기 있고요. 구조력도 여기에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학적인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뭐 이게 근용부 중앙 부분이 디스턴스 또 중앙 부분이 니어 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동공 중심에 정확하게 피팅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광학적인 성능, 노안을 교정하는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정확하게 피팅이 되었더라도 이 앞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 부분이라거나 가장자리로 들어온 그런 이미지만을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는 억제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생리적인 보정작용, 즉 억제작용에 의해서 대비 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컨택트 렌즈의 장점은 결국은 멀리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것이 동시에 한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교대보기형 컨택 렌즈에 비해서는 시야가 좀 넓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야가 넓게 작용하려면 결국은 스티프하게 피팅을 해서 이런 그 이중초점 컨택트 렌즈,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컨택트 렌즈의 그 광학 중심점이 동공의 중심에 정확하게 위치하게 해야 이런 장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시야가, 이게 뭐 정리하자면 이래요. 장점. 시야가 넓다. 또한 스티프하게 뭐 피팅을 해야 하는 그런, 사실 이건 문제점인데요. 어찌됐든 스티프하게 처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얻게 되는 장점도 하나 있는데요. 이 렌즈 움직임이 좀 아무래도 좀 심하면 좀 콘택 렌즈 착용하기 좀 불편해하는 사람, 각막의 민감도가 높거나 또는 이런 눈꺼풀의 민감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이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콘택 렌즈가 스티프하게 처방해야지만 되는 렌즈니까요. 어찌됐든 장점 첫 번째, 시야가 넓다. 두 번째, 스티프하게 기본적으로 피팅을 처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눈꺼풀이라거나 각막의 민감도가 높은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세 번째, 얘가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굴절력이 처방되기 때문에 렌즈가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해도 광학적인 성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렌즈의 회전 운동에 민감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외우지 말고요. 이 렌즈의 생김새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단점도 가지고 있겠는데요. 이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컨택 렌즈는 광학 중심점이 정확하게 동공에 위치하지 않으면 광학적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니까 스티프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이건 스티프하게 처방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누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각막이 이렇게 있는데 스티프하게 처방하기 때문에 이 누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요. 이 안쪽으로 눈물도 잘 들어가지 않고요. 안쪽에 있는 눈물이 바깥쪽으로 배출되는 것도 차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눈물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눈물이 정체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정체된 눈물에 의해서 결국은 각막의 대사작용에 문제를 일으켜서 각막의 부종을 발생시킨다거나 이런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움직임이 만약에 크게 되면, 즉 너무 플랫하게 처방되게 되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죠. 그러면 광학부 중심이 동공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광학적인 성능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피팅됐을 때는 동공 중심에 이런 이중초점 동시보기형 컨택트 렌즈가 정확하게 동공 중심에 광학 중심에 위치했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광학적인 문제를 초래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밝은 곳에서는 중심부의 광학부만 관여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동공이 뭐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면 근형부도 원형부도 다 망막에 위치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동공이 이렇게 작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근형부를 통해서만 빛이 눈 안으로 들어오니까 멀리가 안 보이잖아요. 따라서 뭐예요? 자, 세 번째. 동공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공 크기에 영향이 아주 크다. 회전 운동에는 민감하진 않지만 동공 크기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동공이 큰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동공이 작은 사람들은 이런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콘택 렌즈를 착용시켰을 때 그런 광학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중앙 집중형, 그러니까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컨택 렌즈가 가지는 과학적인 특수성은 뭐 이 앞전에 쭉 설명한 거니까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쭉 읽어보면 알 거고요. 마지막 요 하나만 좀 한번 살펴보면, 자, 동공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앙 부분의 광학부, 그러니까 좀 뭐 중앙 부분 아주 제일 중앙 부분을 근용부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를 원용부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일 중앙 부분에 속하는 요 광학부의 크기가 2에서 2.2mm를 초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의 동공 크기는요, 뭐 보통 평소에 뭐 밝은 곳에서는요, 한 3mm에서 4mm 정도 동공의 직경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일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mm다. 그럼 이 사람이 동공 크기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뭐 원거리를 볼 때 밝은 곳에서 3mm, 4mm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근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뭐랄까 과학적인 효과가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 먼 거리를 볼 때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 들겠지만, 자 봅시다. 만약에 중앙 부분이 가입도가 중앙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공 크기가 4mm인데 요 광학부 중에서도 제일 중간 부분, 근용부 가입도가 들어가 있는 중앙 부분이 뭐 이 동공의 크기랑 동일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먼 거리를 볼 때 원거리가 하나도 안 보이겠죠. 가입도로만 보이니까요. 그럼 불편함을 초래하겠죠. 따라서 이런 제일 중앙 부분의 광학부가 2에서 2.5mm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뭐 가이드라인도 좀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게 중앙 집중형,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콘택트 렌즈가 가지는 뭐 기본적인 특성들이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쭉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교대보기형 이중초점 콘택트 렌즈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교대보기형 이중초점 콘택트 렌즈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중초점 안경 렌즈와 거의 그냥 뭐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요 부분은 항상 원용만 보고요. 요 부분은 항상 근용만 보니까요.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콘택트 렌즈와 다르게 항상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콘택트 렌즈는 어떻다 그랬어요? 멀리 보든 가까이 보든 대비감도가 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왜? 그 중에서 50%만을 가지고 이런 그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교대보기형 이중초점 콘택트 렌즈는 원형부를 볼 때는 여기를 통해서 보고요. 근용부를 볼 때는 아래쪽으로 시선을 이동시켜서 여기를 통해서 보니까요.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원용에서도 근용부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대비 감도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 말을 좀 달리 표현해서 항상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얘가 만약에 너무 스티프하게 피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렌즈가 딱 붙어서 움직이니까요. 멀리를 볼 때도 원형부를 보고요. 또 근용을 볼 때도 얘가 붙어서 내려오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또 근용부를 보게 되잖아요. 따라서 근용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플랫한 피팅을 통해서 렌즈는 중앙에 고정되어 있고 요 아래 눈꺼풀에 딱 걸려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착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주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눈만 지금 잘 볼지 모르겠는데 눈만 아래쪽을 이렇게 내려보기 때문에 이 근용부를 통해서 주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자 보세요. 먼 곳을 볼 때는 원형부, 가까운 곳에 볼 때는 근용 부분에 위치하도록 플랫하게 피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 6장, 7장 넘어가면서 뭐 몇 번 얘기했던 거니까요.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대보기형 이중초점 콘택트 렌즈의 근용부와 원형부를 볼 때의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형부를 볼 때는 그냥 원형부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근용부를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콘택트 렌즈가 약간 플랫하게 피팅해야 된다고 했죠? 플랫하게 피팅되니까 요 아래쪽에 눈꺼풀에 턱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눈만 아래쪽으로 스르륵 하고 내려봐서 이 시선이 근용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교대보기형 이중초점 콘택트 렌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대보기형 콘택트 렌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교대보기형 이중초점 콘택트 렌즈는
플랫하게 피팅을 해야만 광학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장점이 그 장점도 있는 거예요. 플랫한 피팅에 의해서 각막의 대사작용에 영향을 좀 적게 미칩니다.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컨택 렌즈는 아주 스티프하게 처방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는 눈물 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각막의 대사작용에 문제를 일으켜서 각막 부종을 유발시키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이런 교대 보기형 이중초점 컨택 렌즈는 플랫하게 처방하니까 이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대사작용의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두 광학부를 그냥 교차적으로 교대로 보기 때문에 이런 광학적인 성능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즉 대비감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정확하게 피팅된 그런 이런 교대보기 이중 초점 콘택트 렌즈라면 복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복시의 개념은 동시보기형 이중 초점 콘택 렌즈에서 얘기했잖아요. 동시보기형 이중 초점 콘택 렌즈에서는 어땠어요? 이 컨택트 렌즈가 중앙 부분과 주변 부분이 굴절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부분이 예를 들어 근용, 원형 부분이 디스턴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를 볼 때 이 근용 부분을 통해서 본 이미지는 여기 망막의 앞에 맺힐 거고요. 원형 부분을 통해서 입사한 이미지는 정확하게 여기 망막에 맺히겠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하나, 두 개. 뭐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복시가 발생합니다. 뭐 물론 이런 복시가 발생한 것 중에서 이 흐린 이미지를 이 뇌에서 억제시켜서 사실 복시까지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대비감도만 저하시키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복시를 유발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대보기형 이중초점 콘택 렌즈는 복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단점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플랫한 피팅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각막 렌즈 움직임이 엄청 심하니까요. 각막의 민감도가 높거나 이런 눈꺼풀의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이거 착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렌즈가 좀 움직임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착용감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렌즈의 회전 운동에 아주 취약합니다. 생긴 형태 자체가요. 이렇게 반달 형태로 생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렌즈가 회전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렌즈가 지금 이렇게 회전된 거죠. 이렇게 회전돼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근용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요 근용부 요쪽 부분만을 통해서 근용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근용부를 보는 이 시야도 좀 좁아지고요. 근용부가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또 뭐 이런 프리즘 효과 같은 것도 막 나타나기 때문에 뭐 보이는 이미지도 막 이상하게 보이고요. 어찌됐든 이런 렌즈의 회전 운동에 아주 민감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교대보기형 이중초점 컨택 렌즈다. 또 따라서 이런 회전 운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렌즈의 이런 회전을 막기 위한 이런 안정화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리즘 안정 기법, 프리즘 밸러스트 방식 설명했죠? 이렇게 아래쪽을 뚱뚱하게 만들어서 오뚜기처럼 밑에 무게 중심을 넣어서 렌즈가 회전됐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게끔 만드는 이런 형태로 만약에 프리즘 밸러스트 방식으로 회전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면 아래쪽의 렌즈가 두껍기 때문에 콘택 렌즈의 아랫부분이 너무 착용감이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교대보기형 이중초점 콘택 렌즈고요. 또한 양쪽에 이런 회전되는 것이 조금 좀 차이가 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양쪽이 회전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회전됐다고 얘기하면 뭐 오른쪽 렌즈는 예를 들어 요 정도 이렇게 방향으로 회전됐고요. 왼쪽 방향은 뭐 이렇게 회전됐다. 눈에 착용한 콘택트 렌즈 회전됐다고 하면 양쪽을 아래쪽을 봤을 때 프리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프리즘 효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국은 양안시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교대보기형 이중초점 컨택 렌즈의 장점과 단점, 또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컨택 렌즈의 장점과 단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 있잖아요. 보여주었던 이런 형태의 차이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피팅은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추후에 뭐 기말고사를 하거나 이런 데 물어볼 때는 이런 전체적인 걸 물어보지 단편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중초점 컨택 렌즈의 뭐 종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뭐 아는 대로 서술을 하고요. 또 이러한 두 가지 종류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을 좀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니까요. 이걸 외워서는 절대로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교대보기형 이중초점 컨택트 렌즈의 종류를 또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종류가 다양해요. 정확하게 반달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근형부가 생겨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이런 투피스 형태로 예의 재질과 예의 재질이 다르게 만들어. 이거 안경 그 조제 가공 시간에 배웠잖아요. 또 원피스 형태로 뭐 재질이 굴절률이 똑같은 동일한 재질로 만들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EX형이라거나 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형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형태로 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이중초점 교대보기형 컨택 렌즈도 이런 근형부의 모양이라거나 형태에 따라서도 뭐 이렇게 좀 뭐랄까 과학적인 성능이 조금 더 달라진다 정도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초점 컨택 렌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다초점 컨택 렌즈는 뭐 크게 요즘에 사용되는 거지만 이중초점 컨택 렌즈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무엇만 차이 나냐면 다초점 컨택 렌즈는 교대보기형 다초점 컨택 렌즈는 없어요. 동시보기형 컨택 렌즈고요. 그러니까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컨택 렌즈가 발전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이 그림이 정확하진 않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앙 부분이 원형, 그 다음에 여기가 근형이 아니고요. 사실 제일 가장자리 부분이 근형이고요. 또는 여기가 중간거리형, 인터미디에이트, 중간거리형 도수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제일 가운데가 근형, 또 여기도 좀 잘못되긴 한데 여기가 인터미디에이트, 중간 부분, 또 여기가 원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점이 이중 초점 렌즈 같이 원형 근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형 중간거리 또 근형 중간거리 원형 이런 식으로 초점이 2개 이상 돼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다초점 노안형 다초점 컨택 렌즈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다시 종류가 중앙 집중형과 비구면 형태와 회절형 형태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때 이런 종류도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건 두 가지로 또 나눠요. 그래서 중앙 집중형과 비구면형을 하나로 또 뭉뚱그려서 굴절형 다초점 컨택 렌즈라고 얘기하고요. 이 아래쪽에 회절형 다초점 컨택 렌즈를 하나 따로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같은 경우 중앙 집중형과 비구면 형태의 다초점 컨택 렌즈는 이 렌즈의 굴절력을 서로 다르게 점점 변화시켜서 곡률을 변화시켜서 굴절력의 변화를 주었다면 회절형 다초점 인공 수정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계단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이렇게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거긴 한데요. 컨택 렌즈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택 렌즈에 홈이 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면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면이고요. 이렇게 홈을 파요. 그럼 빛이 어떻게 돼요?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겠지만 이 모서리에 딱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빛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빛이 막 이렇게 빛은 직진성을 가지고 직진하다가 이런 모서리가 탁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래로 톡 하고 그 꺾이는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이 어떤 모서리에 부딪혔을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하고 꺾이는 그런 성질을 회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회절 운동의 그 과학적인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빛을 이렇게 꺾어줄 수 있겠죠. 얘는 뭐 이렇게 좀 덜 꺾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눈 안에 빛을 여러 개 결상시켜서 이 중에서 그 내가 주시하는 거리에 제일 잘 보이는 그 이미지만 선택하고 나머지들은 다 억제시켜 버리는 그런 형태가 바로 회절성 다초점 컨택 렌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굴절성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 곡률 반경을 다르게 만들어서 도수를 다르게 만들어서 빛이 꺾이는 정도를 다르게 만드는 것을 이런 그 굴절성 다초점 컨택 렌즈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도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그 다초점 컨택 렌즈들은요, 전부 다 비구면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또한 이런 비구면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편심률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초점 컨택트 렌즈에서도 비구면 컨택트 렌즈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중앙 부분은 구면으로 되어 있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렇게 평평해지는 비구면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각막의 비구면 형태랑 일치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착용감도 좋고요. 과학적인 성능도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이 다초점 컨택 렌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중앙 부분이 만약에 근용이 돼 있다 그러면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곡률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점차 가장자리로 갈수록 원형을 만드는 거고요. 이 중간 부분은 뭐가 있어요? 또 중간 부분 굴절력을 형성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중간 부분이 원형, 이거 이렇게 할까요?
화이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중간 부분이 원형 굴절력이 들어가 있는 컨택 렌즈는 어떻겠어요? 중간 부분이 원형이 들어가 있으면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떻게 더 막 이렇게 가파르게, 내가 지금 뭐 아주 과장되게 그리는 거지만 어쨌든 가장자리로 갈수록 좀 가파른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 중간 영역 굴절력, 또 끝에 아유 미안해요, 근형부 굴절력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공유 반경을 세게 만드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이런 비구면 형태로 다초점 컨택 렌즈를 만들 수도 있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간 부분은 근용,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렇게 위쪽으로 펴지는 형태로 만들어서 중간 거리형과 원형 굴절력을 형성시키듯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형태로 비구면의 형태로 다초점 컨택 렌즈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단초점에서 비교한 것과 비교해서 어때요? 이 편심률이 1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확 꺾이거나 비정상적으로 확 펴지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다초점 컨택 렌즈를 설계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다초점 컨택 렌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면 좀 전에 얘기한 걸 내가 다시 이렇게 말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봐봐요. 렌즈의 전면의 정점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점차 평평해지는 형태로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 부분이 뭐란 얘기예요? 중간 부분이 근형 굴절력이 들어가고요. 가장자리로 갈수록, 내가 아까 이렇게 설명했나? 이렇게 갈수록 점점 평평해지는 디스턴스와 중간거리형을 설계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떻게 돼요? 중간 부분은 디스턴스로 원형 굴절력을 넣은 상태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서 중간부 굴절력과 또 근형부 굴절력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다초점 컨택 렌즈를 만들 수 있다. 어떤 다초점 컨택 렌즈? 그렇죠. 비구면 다초점 컨택 렌즈를 만들 수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현대 요즘에 만들어지는 다초점 컨택트 렌즈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래요. 여기 제일 중앙 부분에 원형,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티미디에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중간부 굴절력, 이렇게 형성되고, 제일 가장자리 부분이 여기 근형 굴절력이 형성되는 형태로 비구면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굴절력을 다르게 만드는 형태로 어찌됐든 다초점 컨택 렌즈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아주 더 극단적으로 더 가장자리는 뭐예요? 여긴 그냥 주변부예요. 주변부. 각막의 끝부분부터 곡막 부분에 올려지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또 얘와 상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중앙은 근용,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 가장자리 부분에 원형 굴절력을 넣어서 이런 다초점 컨택 렌즈를 설계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중 초점 컨택 렌즈와 다초점 컨택 렌즈를 피팅할 때 임상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피팅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세요. 자, 기본적인 피팅 규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다초점 컨택 렌즈라고 해서 뭐 이렇게 피팅해라, 뭐 저렇게 피팅해라, 이렇게 피팅하는 게 뭐 정말 완벽하게 피팅할 수 있다, 이런 정해진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래요. 동시보기형 컨택 렌즈, 이중초점 컨택 렌즈는 스티프하게 피팅해야 이게 광학적인 성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죠. 또한 다초점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다초점 렌즈는 모두 다 이런 동시보기형 형태이기 때문에 스티프하게 처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즉 이 다초점 컨택 렌즈의 광학부 중심이 정확하게 동공 중심에 위치하지 않으면 광학적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동시보기형 형태의 이중초점 렌즈라거나 다초점 형태 렌즈 형태는 반드시 스티프하게 처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초점 렌즈는 없지만 이중초점 컨택 렌즈에서 있는 교대보기형 컨택 렌즈 같은 경우는 플랫하게 처방해야 컨택트 렌즈는 아래 눈꺼풀에 고정되고 시선이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교대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임상적인 피팅 규정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뭐 더 정확하거나 아니 딱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런 피팅 규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이런 규정에 뭐 입각해서 일단은 컨택 렌즈를 처방하는데 그때 시험 착용 컨택 렌즈를 먼저 착용시킨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라거나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근거리도 바라보게 하고요. 뭐 10회도 보게 하고요. 먼 거리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제일 만족스러운 거, 자각적으로도 만족스러워야 하고요. 또 실제 근거리 시력을 검사해서 뭐 1.0, 1.2, 1.5 어찌됐든 아주 교정 시력도 좋아야 하고요. 또 멀리 볼 때도 또 시력이 좋아야 하겠죠. 또한 이런
동시보기형 이중 초점 렌즈나 다초점 컨택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이는 거는 잘 보이긴 하겠지만 이런 대비 감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건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중 초점 렌즈와 다초점 컨택 렌즈의 피팅상의 문제점은 뭐 다 얘기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피팅하기가 안경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기가 높은 사람들에게 처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뭐 근거리 불편하다고 노안이 왔다고 뭐 이렇게 이중 초점 컨택 렌즈나 다초점 컨택 렌즈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껴야지만 직업적으로 된다. 뭐냐 이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서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젊을 때부터 컨택 렌즈를 써왔기 때문에 나 노안이 왔다고 안경 쓰기 싫다, 돋보기 쓰기 싫다, 이렇게 아주 동기가 강한 사람에게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이런 광학적인 문제, 동시보기형이라거나 교대보기형 이런 컨택 렌즈에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달리 얘기하면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안경사가 파악하고 있고 그 장단점에 맞추어서 컨택 렌즈를 처방해야 하고, 또 이런 노안형 컨택 렌즈를 처방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른 형태의 다초점 컨택 렌즈로 처방을 해주거나, 또는 이 앞전에 1차 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변형된 모노비전 방식으로 양쪽을 다른 형태의 컨택 렌즈로 처방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광학적인 문제 뭐 다 얘기한 거니까 뭐 내가 그냥 여기 뭐 중요하다고 별표 5개 쳐놨죠. 그렇지만 앞전에 설명한 거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짚어줄게요. 자,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다초점 컨택 렌즈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광학 렌즈를 통해서 중간 부분과 가장자리로 들어오는 부분에 뭐가 달라요? 굴절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초점이 눈 안에 맺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대비 감도에 그런 저하를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동공의 크기에 따라서 동공이 큰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작은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동시보기형 컨택 렌즈, 다초점이라거나 이중초점 컨택 렌즈에 얘가 단점이 될 것 같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스티프하게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렌즈의 그런 움직임에 의한 그런 문제점들은 잘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자, 상대적으로 교대보기형 컨택 렌즈는 렌즈의 회전에 엄청 민감해요. 그렇죠? 이렇게 회전되게 되면 제대로 된 광학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런 동시보기형 컨택 렌즈와 같이 뭐 하나의 광학부를 통해서 여러 개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광학부는 하나의 그런 그 구조력만 형성되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고 대비감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중초점 컨택 렌즈와 다초점 컨택 렌즈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컨택 렌즈를 이용해서 노안을 교정할 때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노안이 온 사람들에게 이중초점 컨택 렌즈나 다초점 컨택 렌즈를 처방할 때 이런 각각의 노안형 컨택 렌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처방을 해야 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장단점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노안형 컨택 렌즈를 처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컨택 렌즈 심화 13주차 1차 시와 2차 시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